자, 요 얘기 또 바꿔보죠. 아까도 뭐 여기 이봉규 TV에 들어온 분들이 몇 분 써주셨는데 송송 커플 이혼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이혼 이혼 소송 네.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제도, 하고 있죠. 예. 예, 어제도 수임했었고. 네. 이거는 왜 돈은 서로 많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은 서로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혼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협의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송송 커플처럼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네. 있고,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혼 조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혼 자체에는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뭐 재산 분할, 위자료, 그다음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근데 여기 애는 아직 없으니까 없으니까 양육권은 네, 상관없고. 지금 주로 이제 재산 분할, 그다음 위자료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협의를 위해서 합의를 위해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지난 27일날 송중기 씨가 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넣었고요. 예. 최근에 그 서울가정법원 제12 단독부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배당이 됐습니다. 예. 사건이. 그리고 아직까지 서류가 제출된 건 없고요. 양측에서 서류가 제출된 것은 없고 예. 앞으로 한 달 이후쯤에 아마 첫 기일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기일이. 예. 그 조정 기일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또다시 이제 조정 기일이 잡히는 거고요. 예. 한 달 간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조정을 통해서 뭐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지금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할 대상이 그 쌍방이 귀책 사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혼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쪽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룬 재산, 그러니까 공동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 전에 일방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 대상 아니고. 네, 그것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둘이 살면서 같이 버는 거. 같이 벌고 같이 협력해서 이룬 투자하는 재산이 거 뭐 이런 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예. 다른 일방이 증식하는 데 기여를 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데 어떤 네. 기여를 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혼인 기간이 좀 상당히 길어야겠죠. 그런데 송송 커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 년 안 되잖아요. 1년 8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럼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되는 겁니까? 그럼 재산 분할을 그렇게 특유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할 여지가 좀 없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1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예. 좀 같이 예를 들어서 CF 한 거 있으면 그건 나야 돼.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거 아닌 다음에 1년 8개월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그런 대상이 있을지 저는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재산 분할 대상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위자료 쪽이겠죠. 왜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 당사자한테 타방 당사자가 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금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송중기가 송혜교 씨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네.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송혜교 씨가 송중기 씨한테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이번에 보니까 양측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그 송혜교 씨는 일반적인 그런 뭐 공인들의 이혼에 대한 그런 뭐 입장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성격 차이,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뭐 멘트를 하셨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송중기 씨의 그 입장 표명이 송혜교 씨에 비해서는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그랬죠? 뭐 서로의 뭐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 그 잘잘못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아, 비난할 내용이 있었다는 거네. 네. 오케이, 예. 그리고 지금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네, 뭔가. 네, 아하. 그렇죠. 상당히 구체적이죠. 표현 자체가. 그러네. 송중기 씨 표현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근데 두 분 사이에 뭐 이혼 사유는 정말 두 분 사이의 문제고 아주 내밀하고 그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두 분이 워낙에 톱스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이혼 사유를 분석하는 찌라시들이 무차별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점에서 좀 많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범법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찌라시를 최초 유포하신 분의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서 그것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꽤 세네. 7년 이하의 징역이 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진실한 사실을 퍼뜨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걸려요? 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래도? 사실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야,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찌라시를 그냥 단순히 전달. 그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그건 얼마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사이버 명예훼손보다는 처벌 수위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이 된다라는 점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유포를 해도 예를 들어 그렇죠. 한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한테 유포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또 다시 유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파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야,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그 찌라시 유포는 그 전파 가능성이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난 내 친구한테 아주 친한 친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유포했는데 이게 뭐 법에 걸리냐 하는데 그것도 법에 걸린답니다. 그 친구가 5사람한테 보내고 그 5사람이 10사람한테 보내면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전파 가능성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이 되면 수습하는 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많은 분들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겠네. 이거 벼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 찌라시처럼 이렇게 뭐랄까 유포하는 거 소속사에서 그 모 연예인 소속사에서 가만 안 두겠다고 다 고소한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혼으로 인해서 송송 커플의 이혼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을 받는 것은 바로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에 있을 텐데 그런 타인의 그 고통과 아픔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가벼운 마음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누가 아까 보면 송중기 씨가 좀 억울한 것 같은데 그 이혼 사유 내용을 밝힌 거 보면 억울하다고 하여튼 입장 표명 자체로는 좀 더 이례적이고 그리고 보통 공인들은 이혼이 다 끝나고 뒤늦게 이혼했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통 보도가 되는데 송중기 씨 경우에는 조정 신청서를 넣자마자 바로 발표했어요. 바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 내막이 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사유는 저희로서는 알기가 어렵죠. 뭔가 뭐 한이 맺혔다 그럴까 뭔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보통은 이렇게 탑스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쉬쉬하고 발표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조정 신청하면서 발표 딱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냥 뭔가 송중기 씨가 열받은 일이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죠. 누구 재산이 더 많습니까?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하고. 제가 재산은 정확히 잘 몰라서 분석을 해본 게 아니어서요. 둘 다 어마어마할 텐데. 합쳐서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잘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혼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상당히 지금 충격에 빠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 송중기 팬이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 또 이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씨 여기도 이혼 소송을 졌는데 항소 포기를 했네요. 홍상수 감독이. 지금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송송 커플과는 다르게 아예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죠. 이혼 소송은 언제 하게 되냐면 한쪽이 이혼을 거부를 하거나 양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좁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이혼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이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사건도 그렇지만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법정화돼 있습니다. 예. 민법 제840조에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당사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일반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방치, 유기, 그러니까 거의 돌보지 않는, 예. 말도 거의 하지도 않고 집에도 네. 들어오지 않고 뭐 그런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당사자의 직계존속, 예.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예. 시아버지, 아. 아니 친정 부모님로부터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거 많을 것 같아. 그거. 예, 고부 갈등도 예, 있고, 고부 갈등.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뭐 상대방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3년 이상 살았는지 죽었는지 집 나가서 그냥 아예 연락이 없어. 네. 예. 뭐 그런 경우 등 포함해서 6가지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규칙 사유가 타방한테 있어야 되죠. 네. 상대방한테. 네. 그랬을 때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혼 청구 그 승소 판결을 받는 건데, 지금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각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 이런 이혼 사유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법원에서 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항소도 포기하셨으니까 이혼 자체는 되지 않는다고 근데 해야 그것도 되죠. 좀 저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해달라는데 그걸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아니 홍상수 감독도 얘기했더라고요. 이혼 소송 졌지만 그래도 결혼은 끝났다. 그 끝난 결혼을 이혼을 해줘야지. 그러면 조정을 해서라도 네. 그 이제 재판관이 판사가 이혼을 하면서 그럼 홍상수 감독이 저 규칙 사유가 뭐 있든지 아니면 뭘 판결문에 밝히면서 야 그럼 위자료 왕창 줘라 뭐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해줘야지. 이혼할 수 없다 그러면 아니 마음이고 뭐고 몸이고 다 떠났는데 이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 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일단 소송 과정을 통해서도 상대방하고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합의 자체를 실패를 하신 거고요. 야. 뭐 이혼만 하고 싶으면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전 재산 달라고 그러면 너무 한 거 아닐까? 이혼만을 원한다고 했을 때 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 라고 나올 수도 여기 있을 텐데. 홍상수 감독님 그 얘기 듣기로는 엄청난 유산 받아가지고 재산이 많다는데 네. 전 재산은 그렇고 네. 그리고 뭐 네. 재산의 반을 네. 줄 테니 이혼해달라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설득 과정이 실패를 한 거죠. 소송 절차를 통해서 네, 실패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혼이 단순히 이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양육권, 여기 또 채무권, 애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다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네, 소송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이혼 소송이 까다로운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쉬운 편입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좀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엄격하고. 네,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고, 네. 그래서 보통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것은 뭐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정말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런 이혼 법정화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고 네. 입증이죠. 입증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소 좀 엄격하게 그게 규정이 쉽지 않구나.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은 그냥 간단한 거죠? 간단하죠.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합의 이혼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이 그 합의 이혼에도 합의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를 준다, 재산 분할을 얼마를 해주겠다, 합의서, 각서를 쓰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각서나 합의서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소송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송송 커플처럼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 조정에서 이제 조정 결정문이 나오는데 그 집행문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네. 판결문처럼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아 강제 집행도 네, 가능해요? 네. 오. 그래서 이혼 소송과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간도 소송보다는 좀 더 짧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예. 이혼 웬만하면 그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조정으로 좀 많이 가시죠. 그렇군요. 네. 예.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해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윤창중 선배하고 저하고 방송을 하는데 윤봉규 쇼라고요. 일요일 오후 4시에 생방합니다. 윤봉규 쇼. 윤창중, 이봉규 합성어인데 거기에 우리 김소정 변호사도 네. 같이 하니까요. 4시 일요일 날 4시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윤봉규 쇼. 윤창중과 이봉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